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5.4, 역대급 강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입 전형도 줄줄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예,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능 시험 때문에 수업이 조정됐었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또 관공서들 지금 상당히 혼란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부터 좀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연기 소식을 들은 수험생들의 분위기 또 수험생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부터 풀어보죠. 수험생 한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거주 중인 고3 수험생 최지훈 군 연결을 해보죠. 최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학교를 가는 겁니까? 어떤 연락 받으셨어요? 월요일부터 등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훈 군은 포항에 살고 있잖아요. 네. 낮에는 지진으로 놀랐을 것 같고 네. 밤에는 수능이 연기된다고 해서 또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심경이 좀 복잡하시겠어요. 계속 대학 발표나 일주일 동안 또 수능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어제 오후에 지진 났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예비 소집한다고 강당에 있었습니다. 예비 소집 중이었어요. 예. 그럼 거기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다 지진을 느낀 겁니까? 예, 다 느끼고 건물 외벽이 조금 무너져서 차가 좀 파손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예. 그러다가 수능이 연기된다는 통보는 학교에서 연락받은 건 언제입니까? 학교에서는 휴대폰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훈 군은 고3이라서 휴대폰을 안 쓰는 학생이군요. 예. 근데 휴대폰으로 뭐 SNS 메시지 같은 걸로 통보가 갔을 텐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연락을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래서 다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말해줘서 전화로 얘기해주고 뭐 또 뉴스 보고 이러면서 안 거예요? 예. 걱정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을 걱정합니까? 책 같은 거 다 버렸는데. 벌써 버렸어요? 예, 저희 다 청소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다니까 책 버린 거 다시 주워야 한다면서 서점에서도 책 다 팔리고 갑자기 이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볼 책들만 남기고 다 버려서. 예. 모의고사 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봐야 될 거 몇 권만 남겨놓고는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쓰레기차 같은 거 와가지고 거기에 다 버립니다. 그래요. 그럼 찾을 방법이 없네. 이미 그렇게 된 경우는? 예, 그렇게 된 경우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좀 상상 못한 상황인데 이런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거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만 일주일 연기된 건지 아니면 수시 일정이나 다른 일정들이 다 연기된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당장 이번 토요일부터 논술 시험 보는 대학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일정들이 다 개개 대학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궁금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지훈 군. 네. 지훈 군은 문제집 다 버렸어요? 저는 안 버렸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일주일 마지막 힘을 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수능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포항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 가명입니다. 최지훈 군을 먼저 만나봤고요. 지금 이렇게 수험생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가 다 비상입니다. 오늘 등교를 하는 거냐 아니냐, 한다면은 몇 시에 해야 되는 거냐. 이 휴업을 하기로 했던 학교들도 있거든요. 수능 시험장으로 쓰여서.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교육부에서는 밤샘 회의가 진행됐답니다. 교육부 연결해보죠.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보내주십시오. 교육부의 최은옥 대학정책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 당시만 해도 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느꼈는데 이제는 정리가 다 된 겁니까? 네네. 예, 제일 급한 거부터 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오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교 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등교 시간은 수능 시험을 보는 상황하고 동일하게 변동 없이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는 그대로 하고 하지 않는 학교는 원래대로 등교를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학교는 10시, 어떤 학교는 아예 휴업 다 다른데 네네. 그 상황 그대로 유지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험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원래 학교는 가지 않는 거니까요.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학업을 하는 것으로. 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연결한 그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SNS 통보는 못 받았답니다. 근데 뭐 부모님들이 뉴스 보고 챙기신 집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이라든지 누가 챙겨주지 못하는 집에서는 지금 혹시 모르고 있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경우 뭐 적은 경우겠습니다만 그 경우에 대비한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개별 수험생 문자로도 통보를 했지만 각 학교에 연락해서 비상연락망으로 다 최대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SNS에서 빠져있는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이런 거에서 빠져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는 걸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항은 어떻습니까? 포항의 경우는 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포항 지역은 그 포항 자체적으로 학교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전체적으로 휴교를 하는 것으로 포항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휴교를 하는 것으로. 네네. 관공서하고 공기업 출근 시간도 조정이 됐었거든요. 수능에 맞춰서. 그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출근 시간 조정된 것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원래의 출근 시간인 9시로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다 통지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원래대로 9시 출근을 하고 그 수능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원래 비행기도 못 두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제한들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원래 세워졌던 그런 여러 가지 비행기 일정의 변경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저희가 별다른 또 다시 변동을 하시라라는 요청은 저희가 안 드렸고 정해진 일정대로 오늘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하철 증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지하철 공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평소대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서 아마 정하겠군요. 네네. 자, 근데 어쨌든 저녁까지도 그냥 수능을 치른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연기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진 나고 바로 확인했을 때는 일단 포항 지역에도 큰 학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진 나고 하면서 포항 현장에 그 경북교육청에서 포항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점검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진이라도 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한 거. 그럼 수능 시험지는 지금 어디가 있는 상태입니까? 수능 시험지는 전체 85개 시험 지구가 있는데요. 아직 배부가 되지 않고 지구별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떠난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5개의 장소에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일주일간 보안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경찰청에 보안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모든 지구에 2교대로 경찰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철통같이 지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일 직전에 시험지가 85개 지역으로 배포가 돼서 그 장소로 사실 하루 동안 철통 보안을 하잖아요. 그 당일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일주일 연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철통 보안이. 보안 인력은 더 강화됐습니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네네. 그 출제위원들 수능 끝날 때까지 원래 숙소에서 못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럼 그분들도 일주일 더 계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더 외출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으로.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 보기 전에 예비 소집 다시 하는 건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정해서 또 발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예비 소집에 참여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시험장이 변경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예비 소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시험장이 변경되는 곳들은 포항 예를 들면 포항이 뭐 어디가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예비 소집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네네. 성적 발표일도 일주일 수년입니까? 앞으로의 대입 일정이 전반적으로 일주일 수년될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정이 안 났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날짜를 하루 이틀 정도 당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회의를 거쳐서 정확한 날짜는 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주일 수년 된다고 예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 앞에 고3 학생 최지훈 학생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네네. 당장 이번 주 시험 보고 나서 한 일주일 뒤부터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었대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각 개별 대학의 일정들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저희가 대교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 정시,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수시에서 보는데 그렇죠. 그런 일정들도 전반적으로 일주일 수년하는 것으로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협조 바로 요청을 오늘. 네네. 바로 이건 좀 신속하게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중으로 할 상당히 예정입니다. 또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서 각 네네. 개별 학교의 논술 일정, 뭐 면접 일정 이런 것들도 네네. 일단은 일주일 정도 수년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정확한 것은 각 개별 학교가 발표를 하게 될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각 개별 학교의 개별 일정은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저희가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교육부 수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은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각 학교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논술 역시 걱정하시는 분 많고 수시 합격자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네네. 수능 감독관 한 분도 연락을 주셨어요. 전준환님. 네. 뭐 고생스럽게 이분들은 됐지만 어쨌든 잘한 결정이다. 이런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질문은 더 보내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원옥 정책관님. 네네. 꼼꼼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연결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일부 지진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 일정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지진 얘기 한번 해보죠. 지진 얘기. 5.4 규모였습니다. 발생한 건 오후 2시 29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죠.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 지진파를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본진이 강력하다 보니까 여진도 오늘 새벽까지 33차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주와 포항은 붙어 있죠. 이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러는 건가? 도대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상황을 좀 알아보죠. 이번 지진의 진앙지 경북 포항시 북구에 사는 주민이세요. 구본철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어떻게 간밤에는 좀 주무셨어요? 걱정이 돼서 밤늦게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또 한 5시 쯤에 또 아마 여진이 있었을 거예요. 5시쯤에 또 여진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 눈을 떠 보니까 5시 4분을 그 휴대폰에서 5시 4분이더라고요. 여진이, 그러니까 여진도 느껴질 정도의 여진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33차례라고 하는데 5시쯤에 또 느꼈다. 그럼 이건 34차례가 되는 건데. 대피소에 모여 계신 주민도 한 800여 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피소는 안 가셨습니까? 제가 그 회사 일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저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 오는 과정에 제가 그 흥해 실내 체육관에 대피소에 잠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상황이 어떻던가요, 대피소는?
아유, 그거 가보니까,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워 계시고, 뭐 또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뭐 등등, 이렇게 굉장히 참, 마음이 안타깝죠.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뭐 이불 이런 것도 없이 밤새신 거죠? 이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불 같은 건 있고. 예. 문제는 이분들이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냥 뭐 또 아는 지인도 거기서 만나서요.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 아주 서민들이 거의 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노화된 오래된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참 이분들한테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 선생님, 어제 지진이 발생했던 순간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바로 느끼셨어요? 이건 지진이구나? 저는 저희가 그 공장에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계셨어요 그때? 예. 제가 그 공장에 있다 보니까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서 기계가 폭발하는 줄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기계 스위치를 내리라 하고 또 아니 기계가 왜 오작동을 하죠? 지진 났는데? 아니 지진이라는 생각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이것이 이제 기계 오작동이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간적이었지만 이것이 지진이었구나. 막 건물이 흔들리고 아주 뭐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일어났죠. 샤시 공장 하신다면서요? 네, 샤시 공장하고 유리 공장. 제가 보내주신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이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들보다 더 큰 뭐 피해도 입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들도 상당한 피해를 조금 입고 있습니다. 다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도 인명 피해는? 네, 저희는 뭐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거기에 그만하니까 그것도 거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 선생님. 아무쪼록 안전이 최고니까요. 안전하게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항시민 구본철 씨. 이분은 그 진앙지에 살고 계신 분이세요. 다행히 1층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피소까지는 안 가셨답니다. 만나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연결을 해보죠. 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여진이 지금 뭐 발표하기로는 33차례인데 주민분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 발표가 새벽 2시라고 그랬는데 2시 이후에도 또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 거죠. 작년 경주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여진이 이렇게 계속되는 와중에 역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진은 계속 강도는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여진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이번 지진을 일으켰던 힘이 만약 끝나지 않고 계속 온다면 주 힘이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5.4 지진의 여진이라면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없지만 점점 줄어들지만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본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작년 구마모토 몇 년 전 구마모토 지진도 6점 몇 짜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규모가. 그리고 여진이 나서 끝난 줄 알고 돌아갔는데 7.0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주에서 지난번 일어났던 지진으로 놀란 상태인데 바로 옆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뭔가 큰 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그 밑에 그 양산 단층대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처럼 그 힘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라든지 빈도가 적을 뿐이죠. 예를 들면은 그 울산 지역에 1643년 조선시대 때 지금보다 수백 배 더 에너지가 큰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다만 그때는 우리 관측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없는 것뿐. 그럼 이 기록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큰
역사 기록으로 돼 있고요. 문헌에.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큰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잊어버릴만 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조상들도 못 본 정도로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힘이 축적되는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계기 지진을 측정한 이후 가장 컸던 5.8, 올해 두 번째로 큰 5.4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힘이 상당히 축적이 이미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주변에 불레고리라는 곳이 있는데 후쿠시마뿐 아니라 알래스카, 칠레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멕시코 이런 쪽 다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 그다음에 큰 지진이 오랫동안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힘이 상당히 이미 축적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지진을 걱정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멕시코를 비롯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말씀하신 불레고리라는 게 그건데 우리가 그 불레고리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번 지진이? 그러니까 불레고리는 바로 일본 앞에 있지만 그 힘이 한반도까지도 미치죠. 우리가 그러니까 불레고리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불레고리는 아니지만 불레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오는 미치니까.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게 이제 규모 9.0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비록 뭐 6년 지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이번 지진까지도 영향을 준 거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좀 더 크게 이게 후쿠시마 지진, 동일본 지진도 사실 큰 환태평양의 움직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 정도가 아니라 이 전 지구적으로 특히 환태평양 쪽에서는 지진 일으키는 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파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2년 차이 나고 6년 차이 나고 이런 대단히 차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구의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짧은 순간이고 지금 그 순간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성 단층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일 단층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4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250만 년 이내에 일어난 것이 있으면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층들이 지금 많아요. 알겠습니다. 또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안 쓰는 학생이군요. 근데 휴대폰으로 뭐 SNS 메시지 같은 걸로 통보가 갔을 텐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연락을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다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말해줘서 전화로 얘기해주고 뭐 또 뉴스 보고 이러면서 안 거예요? 걱정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을 걱정합니까? 그 책 같은 거 사고 다 버렸는데. 벌써 버렸어요? 저희 뭐 다 청소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다니까 책 버린 거 다시 주워야 한다면서 뭐 서점에서도 막 책 다 팔리고 갑자기 이래서. 아이고. 자신이 볼 책들만 남기고 다 버려서. 모의고사 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봐야 될 거 몇 권만 남겨놓고는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뭐 쓰레기차 같은 거 와가지고 거기에 다 버립니다. 그래요. 그럼 찾을 방법이 없네. 이미 그렇게 된 경우는? 그렇게 된 경우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좀 상상 못한 상황인데 이런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거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만 일주일 연기된 건지 아니면 수시 일정이나 다른 일정들이 다 연기된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당장 이번 토요일부터 논술 시험 보는 대학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정들이 다 개개 대학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궁금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지훈군. 지훈군은 문제집 다 버렸어요?
저는 안 버렸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일주일 마지막 힘을 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수능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포항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 가명입니다. 최지훈 군을 먼저 만나봤고요. 지금 뭐 이렇게 수험생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가 다비상입니다. 오늘 등교를 하는 거냐 아니냐, 한다면은 몇 시에 해야 되는 거냐, 이 휴업을 하기로 했던 학교들도 있거든요. 수능 시험장으로 쓰여서.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교육부에서는 밤샘 회의가 진행됐답니다. 교육부 연결해보죠.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보내주십시오. 교육부의 최은옥 대학정책관 연결돼 있습니다. 정책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 당시만 해도 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느꼈는데 이제는 정리가 다 된 겁니까? 네네. 예, 제일 급한 거부터 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오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교 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등교 시간은 수능 시험을 보는 상황하고 동일하게 변동 없이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는 그대로 하고 하지 않는 학교는 원래대로 등교를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학교는 10시, 어떤 학교는 아예 휴업, 뭐 다 다른데 네네. 그 상황 그대로 유지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험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원래대로 원래 학교는 가지 않는 거니까요.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학업을 하는 것으로, 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연결한 그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SNS 통보는 못 받았답니다. 근데 뭐 부모님들이 뉴스 보고 챙기신 집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이라든지 누가 챙겨주지 못하는 집에서는 지금 혹시 모르고 있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경우 뭐 적은 경우겠습니다만 그 경우에 대비한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개별 수험생 문자로도 통보를 했지만 각 학교에 연락해서 비상 연락망으로 다 최대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SNS에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이런 거에서 빠져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는 걸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항은 어떻습니까? 포항의 경우는 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포항 지역은 그 포항 자체적으로 학교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전체적으로 휴교를 하는 것으로 포항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휴교를 하는 것으로. 네네. 관공서하고 공기업 출근 시간도 조정이 됐었거든요. 수능에 맞춰서. 그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출근 시간 조정된 것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원래의 출근 시간인 9시로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다 통지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원래대로 9시 출근을 하고 그 수능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원래 비행기도 못 두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제한들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원래 세워졌던 그런 여러 가지 비행기 일정의 변경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저희가 별다른 또다시 변동을 하시라라는 요청은 저희가 안 드렸고 정해진 일정대로 오늘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하철 증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지하철 공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평소대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서 아마 정하겠군요. 네네. 자, 근데 어쨌든 저녁까지도 그냥 수능을 치른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연기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진 나고 바로 확인했을 때는 일단 포항 지역에도 큰 학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진 나고 하면서 포항 현장에 그 경북교육청에서 포항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점검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서. 그렇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5.4, 역대급 강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입 전형도 줄줄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능 시험 때문에 수업이 조정됐었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또 관공서들 지금 상당히 혼란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부터 좀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연기 소식을 들은 수험생들의 분위기 또 수험생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부터 풀어보죠. 수험생 한 명이 연결돼 있습니다. 포항에 거주 중인 고3 수험생 최지훈 군 연결을 해보죠. 최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학교를 가는 겁니까? 어떤 연락 받으셨어요? 월요일부터 등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훈 군은 포항에 살고 있잖아요. 네. 낮에는 지진으로 놀랐을 것 같고 네. 밤에는 수능이 연기된다고 해서 또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심경이 좀 복잡하시겠어요. 계속 대학 발표나 일주일 동안 또 수능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어제 오후에 지진 났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예비 소집한다고 강당에 있었습니다. 예비 소집 중이었어요? 예. 그럼 거기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다 지진을 느낀 겁니까? 예, 다 느끼고 건물 외벽이 좀 무너져서 차가 좀 파손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예. 그러다가 수능이 연기된다는 통보는 학교에서 연락받은 건 언제입니까? 학교에서는 휴대폰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훈 군은 고3이라서 휴대폰. 네네. 학생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진이라도 나면 이게 또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한 맞습니다. 거. 그럼 수능 시험지는 지금 어디가 있는 상태입니까? 수능 시험지는 전체 85개 시험 지구가 있는데요. 예. 아직 배부가 되지 않고 지구별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떠난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5개의 장소에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예. 일주일간 보안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경찰청에 보안 요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경찰청에서 모든 지구에 2교대로 경찰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철통같이 지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일 직전에 시험지가 85개 지역으로 배포가 돼서 그 장소로 사실 하루 동안 철통 보안을 하잖아요. 그 당일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일주일 연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철통 보안이. 보안 인력은 더 강화됐습니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네네. 그 출제위원들 네네. 수능 끝날 때까지 원래 숙소에서 못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럼 그분들도 네, 일주일 더 계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요. 어쩔 수 없이 네네 일주일 더 외출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으로.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 보기 전에 예비 소집 다시 하는 건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 관계간 회의를 해서 정해서 또 발표를 드릴 텐데요. 예. 일단 예비 소집에 참여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시험장이 변경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예비 소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시험장이 변경되는 곳들은 포항 예를 들면 포항이 뭐 어디가 네네네,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이러면